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저희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꾸준히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벌써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경불진, 유한타증권, 쌤 이렇게 우리 F4가 모여서 참 재밌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벌써 마지막이네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쉽지만 또 다른 또 새로운 시작을 그런 의미 될 수 있으니 저는 어차피 시즌 2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그럼요. 우리 F4가 이대로 해체하기는 조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뭉쳐서 재밌던 이런 유익한 방송은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요걸 좀 더 지켜보고 좀 자신 있게 대표님께 저희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좀 포장을 쌤이 좀 힘 좀 써봐요. 그러니까 쌤이 별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스타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적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붙진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이게 좀 꾸준히 하고 또 새로운 것도 하고 또 재미있는 걸 계속 시도를 해봤자 딱 하나 빵 터지면 그때 이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시즌 2 하면 더 유쾌하고 또 재미있는 거를 만들면 본 사람도 이게 괜찮다. 한 번만 보게 되면 계속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즌 2를 좀 준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방송인데요. 저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유종의 미. 갑자기 경기미가 먹고 싶네요. 쌀 하면 경기미 아닙니까? 아이고. 2000쌀. 여주쌀도 못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2000이 임금님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인 여주가 대왕님표를 또 내놨어요. 조만간 이제 황제표도 나올 것 같아요. 황제표. 맞습니다. 또 이 경기미가 아프리카에서도 좀 알아주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알아요? 야하. 아니 둘이서 경기미 광고 찍고 싶은가 봐. 우리 둘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2018년 계획도 해야 되고 광고도 많이 찍어야 되고 바빠요 저희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예, 빨리 저희가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햇빛 안개 마스터 박 대리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요즘 가장 핫하다는 용어 공매도. 공매도? 네. 야구공이에요? 축구공이에요? 그래 저는 공매도가 제주도랑 그 섬인가요? 공매도? 섬일 수도 있고요. 뭐 농구공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2가지 버전으로 했는데 섬도 괜찮네요. 네. 제주도 공매도. 그렇죠.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매년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공매도를 피하기 위해서. 비가 태양을 피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공매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거든요.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전쟁까지 한다는 거죠? 이 공매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주체가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파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주식이 어떻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짜 매도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공매도를 하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 비용을, 그러니까 이자 비용처럼 지불을 하고 주식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린 주식을 팔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공매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질문이 날이 갈수록 이제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질문 많이 물어보라고. 그렇죠.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데 이 공매도는 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주식을 먼저 파는 거예요. 예.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 주식을 오를 걸 생각하고 그렇죠.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락할 걸 생각하고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빌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때도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자까지 아니면 그냥 이자까지 갚아야죠. 그러면은 주식으로 갚으려면 어쨌든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싼 값에 팔고 싸게 주식을 사면 그 시세 차익이 바로 공매도 친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과 반대로요. 하락할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다. 이런 뜻이죠. 네, 주식을 매도한 뒤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거, 이게 숏 커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숏 커버링.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하락을 예상했는데 상승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주식을 상승할 걸 예상하고 샀는데 하락하면 손해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올라버리면 그게 손해고요. 거기다가 이자 비용, 아까 말씀드린 이자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니까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주식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실 이 악용하는 몇몇 때문에 이게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다 가능은 해요. 근데 실질적인 운용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밖에 없고 개인 참여는 되게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할 때 어떤 합리적인 근거나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공매도가 뭐 크게 나쁘진 않겠죠. 근데 어떤 근거 없는, 그리고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서 일부러 주가를 낮춰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세 조정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안 좋은 거죠. 아니 근데 자금의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빙고. 그렇게 하락한 주식을요, 또 그들이 매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셈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선량한 개미, 쌤 같은 개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공매도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그냥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뭐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아마 이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실제로 삼성전자만 해도 대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게 다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입니다. 맞아요. 예. 대박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 거래가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공매도 같은 거래에 대해서 제한을 만약에 걸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허.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쉽게 이 공매도 제도를 없애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착한 투자자와 착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문제가 꽤 많은데 예. 혹시 적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혹시?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016년 6월 30일부터요, 공매도 공시 제도, 이걸 도입했거든요. 이게 뭔가 봤더니만요,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도 있을 테고, 법인 투자자도 있을 테고, 또 대리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들의 공매도 잔고가요, 상장 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일별 잔고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0.5%를 넘는다. 그러면 공시를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그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름, 주소, 국적 이런 다 공개. 인적 사항을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주체는 살짝 껄끄럽겠죠.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탐욕적이고 뻔뻔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공시를 하면서도 또 악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완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저도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뭔가 부족하지 않나. 예, 뭔가 더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 대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이런 그 해결 방안이라도 조금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까? 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예, 뭐 지금 제가 전달해드린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 색깔이 화려하네요. 화려하죠.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현재 그 두 번째 칸에 공매도 현황과 대차장고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공매도하고 대차장고가 보이게 되는데 네. 그 파란색 선이 대차장고고 검은색 선이 공매도 비율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쯤 보시면은 주가가 막 올랐다가 하락할 때쯤 보시면 대차장고와 공매도가 막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예.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비율과 대차장고가 늘어나니까 주가도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 대차장고라고 하는 게 주식을 빌린 사람들의 잔고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빌린 게 늘어나는지,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제 공매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매도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매도가 아니고 공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즉,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군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상황이니까요. 아하. 예. 그래서 대차장고와 공매도의 추세가 좀 늘어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진 않거든요. 예. 주가는 상승하는데 대차장고하고 공매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길 바래서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공매도가 주로 시작되었는지를 이 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 타이밍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투자하기 전에 공매도 현황이 어떤지 이거 반드시 살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아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이게 보이는데요. 그것과 같이 보면 외국인이 공매도한 건지 아니면 그렇죠. 기관이 공매도한 건지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아, 역시 매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제가 예. 눈이 좋죠. 월매? 지금 자료 보시면은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네네네. 이 외국인 보유를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외국인이 꾸준하게 누적해서 사다가 어느 순간 쑥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대차장고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고 공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뭐 이걸 누가 봐도 아, 외국인이 공매도 쳤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쇼커버 괴리율에 마이너스 10.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쇼커버링이 공매도를 한 주체가 다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0.9%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친 주체가 그 숫자만큼 수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공매도가 성공한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플러스 수익률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공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서 공매도에 실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공매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실시한 주체는요. 당연히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 해도 언젠가는 이제 주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기존 주주는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공매도 후에 다시 주식을 사는 걸 쇼커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재매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주식을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누르는 매도 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 현황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기존 주주에게는 득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외국인 투자자나 그 기관에서는 이 큰 자금을 가지고 공매도를 되게 강하게 밀어붙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규모에서 좀 열세이다 보니까 큰 자금으로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키면은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자료나 이런 것들의 어떤 추세나 현재 상황만 파악하는 쪽으로만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판단하시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성장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쇼커버를 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공매도 해소와 함께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되겠죠. 투자 적시터? 결정타인가요? 어허. 유아타? 뭐 이렇게 투자 유한타! 그거 좋네요. 아니, 그러면 유한타 증권 광고까지 노리시는 것 같아요. 또 시즌2 가야죠. 직전에 모델이 정우성 아니었나요? 그렇죠. 정우성을 대체하는 어. 세모칠이. 야,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인데. 아니, 아니, 가나의 해볼만해요. 원빈이에요? 해볼만해요. 가나의 정우성이에요?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나 원빈이에요. 아, 원빈이고 좀. 네, 가나 원빈이에요. 네. 예. 원빈이 좀 더 어리죠.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공매도 관련 자료,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유한타증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자료들을 뭐 쉽게 보실 수는 있으실 건데 뭐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저희 회사 고객은 다 아니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각 증권사마다 이 공매도 관련된 자료들이 주식거래 프로그램에 다 있습니다. 아하. 한 번씩은 다 찾아서 보셔야 돼요. 이게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거래소 KRX 네네네.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종목별로 공매도 현황을 매일매일 볼 수가 있으세요. 우리 약간 늘 얘기해왔던 그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기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이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더 많은 노력 기울인 거. 이거 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또 저희가 강조할 게 있어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이거 처음부터 다시 듣는 거, 역주행하는 거. 이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방송 직접 보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복수도 되고 제가 또 모르는 거를 다시 한번 배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하. 곧굿이에요, 곧굿. 예. 왠지 플레이수 늘려가지고 시즌2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도 또 들켰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석 달에 걸쳐서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달려왔는데요. 다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아재 개그를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기만 하네요. 예, 이제 어른 개그 보여주셔야죠. 얼음이요? 얼음이요. 어른. 어른 개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재 개그로. 네, 아재 개그로 가겠습니다. 예, 시즌 2 정말 꼭 저는 하고 싶어요. 예. 이런 유익한 방송은 계속 있어야 될 거고, 우리 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거예요. 정말 잘 만들어진 방송인데,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자연스럽게 다 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 조금 아쉬웠어요. 저희가 좀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역주행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송은 언젠가 다 찾아와서 들어주시고 역주행 해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나 전달 내용들이 그렇죠. 또 이제 요즘 세상이 거의 콘텐츠 싸움이에요. 이 아이템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조금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저는 무조건 시즌2 고고싱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가요계의 가장 큰 화두가 윤종신의 그 존니 아닙니까? 그게 그럼요. 바로 역주행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맞아.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시즌2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즌1은 이제 워밍업. 맛보기, 예. 시즌2에서 이제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NC소프트, 이런 기업 특성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런 거를 시즌2에서 해야 되는데, 현대차, NC소프트, 또 우리가 전문 아닙니까? 꽉 잡고 있거든. 박대리님 계시는데
아, 든든합니다. 예. 네네. 몽고 형을 제가 잘 알아요. 몽고 형아라고 불러요. 아, 저거예요? 아, 네. 훌륭한 이분이시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뭐 계속 하고 싶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죠. 아쉬울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아니에요? 아니 뭐 도찐 개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개칭. 네, 그렇죠. 아무튼 아쉬움은 남지만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이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인문학적인 주식 방송 보여드리겠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그 외국인 직원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중국에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중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인문학적인 주식방송 콘텐츠 난 너무 좋더라.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신랑한테도 들어보라고 권유했다. 이게 이제 대다수 그 저희 내부 직원들의 반응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제작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겠네요. 중국에서 먹히는 것 같아. 그렇죠. 중국에서 먹히면 뭐 게임 끝났죠. 그렇죠. 접수 끝이지. 네네. 예. 그럼 시즌2 가는 걸로. 예,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박 대리님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힘을 내서. 힘을 내요 슈퍼 대리. 오, 좋습니다. 그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에 꼭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비가 태양을 피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공매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거든요.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전쟁까지 한다는 거죠? 이 공매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주체가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파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주식이 어떻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짜 매도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공매도를 하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 비용을, 그러니까 이자 비용처럼 지불을 하고 주식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린 주식을 팔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공매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질문이 날이 갈수록 이제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질문 많이 물어보라고.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데 이 공매도는 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주식을 먼저 파는 거예요. 예.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 주식을 오를 걸 생각하고 그렇죠.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락할 걸 생각하고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빌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때도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자까지 아니면 그냥 이자까지 갚아야죠. 그러면은 주식으로 갚으려면 어쨌든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싼 값에 팔고 싸게 주식을 사면 그 시세 차익이 바로 공매도 친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과 반대로요. 하락할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다. 이런 뜻이죠. 네, 주식을 매도한 뒤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거, 이게 숏 커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숏 커버링.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하락을 예상했는데 상승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주식을 상승할 걸 예상하고 샀는데 하락하면 손해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올라버리면 그게 손해고요.
거기다가 이자 비용 아까 말씀드린 이자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니까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주식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실 이 악용하는 몇몇 때문에 이게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다 가능은 해요. 근데 실질적인 운용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밖에 없고 개인 참여는 되게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할 때 어떤 합리적인 근거나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공매도가 뭐 크게 나쁘진 않겠죠. 근데 어떤 근거 없는 그리고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서 일부러 주가를 낮춰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세 조종까지 본 사람도 이게 괜찮다. 한 번만 보게 되면 계속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즌2를 좀 준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방송인데요. 저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유종의 미. 아, 갑자기 경기미가 먹고 싶네요. 에이? 쌀 하면 경기미 아닙니까? 아이고. 2000쌀. 여주 쌀도 못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2000이 임금님 표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인 여주가 대왕님 표를 또 내놨어요. 조만간 이제 황제표도 나올 것 같아요. 황제표. 맞습니다. 또 이 경기미가 아프리카에서도 좀 알아주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알아요? 야하. 아니, 둘이서 경기미 광고 찍고 싶은가 봐. 아, 우리 둘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2018년 계획도 해야 되고 광고도 많이 찍어야 되고 바빠요 저희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예, 빨리 저희가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햇빛 안개 마스터. 박 대리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요즘 가장 핫하다는 용어, 공매도. 아, 공매도? 네. 야구공이에요? 축구공이에요? 아, 그래 저는 공매도 약간 제주도랑 그 섬인가요? 공매도? 섬일 수도 있고요. 뭐 농구공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아재 개그를 두 가지 버전으로 했는데 섬도 괜찮네요. 네. 제주도 공매도. 예. 그렇죠.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 매년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공매도를 피하기 위해서. 예.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안 좋은 거죠. 아니 근데 자금의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빙고. 그렇게 하락한 주식을요, 또 그들이 매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셈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선량한 개미, 쌤 같은 개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공매도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그냥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뭐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아마 이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실제로 삼성전자만 해도 대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게 다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입니다. 맞아요. 예. 대박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 거래가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공매도 같은 거래에 대해서 제한을 만약에 걸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허.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쉽게 이 공매도 제도를 없애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착한 투자자와 착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문제가 꽤 많은데 예. 혹시 적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혹시?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016년 6월 30일부터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저희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꾸준히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벌써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경불진, 유한타증권, 쌤
이렇게 우리 F4가 모여서 참 재밌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벌써 마지막이네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쉽지만 또 다른 또 새로운 시작을 그런 의미 될 수 있으니 저는 어차피 시즌 2까지 가지 않을까 있습니다. 아직은. 그럼요. 우리 F4가 이대로 해체하기는 조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뭉쳐서 재밌던 이런 유익한 방송은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요걸 좀 더 지켜보고 좀 자신 있게 대표님께 저희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좀 포장을 쌤이 좀 힘 좀 써봐요. 그러니까 쌤이 별로 안 해주신 것 인스타그램 같아요. 스타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적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이게 좀 꾸준히 하고 또 새로운 것도 하고 또 재미있는 거 계속 시도를 해봤자 딱 하나 빵 터지면 그때 이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시즌 2 하면 더 유쾌하고 또 재미있는 거를 만들면